조동사의 성공법칙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잠재력을 일깨우니 might. 오늘은 성공법칙에서 2번째 순서의 조동사 might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 첫 번째 순서는 되는 의식을 일깨우는 일이었고 그에 해당하는 조동사는 could였습니다. could라고 말할 때 되는 의식이 일깨워진다는 것인데 그냥 밍밍한 의식 말고 되는 의식이 일깨워지고 일으켜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되는 의식이 일깨워지면 그 다음에 의식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시작한 그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스토리 제2회. 좋지, 겨울방학인데 너 영어 공부하면 딱이지. 엄마로부터 이 대답을 듣는 학생의 마음속에선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어 공부 정말 해볼 만한 걸까? 내가 영어 배울 실력이 될까? 나는 단어 몇 개 아는 정도일 뿐이고 성적도 하위권이고 남들도 나보고 영어 못한다 하고 아마 나는 영어 못하는 사람일 거야. 근데 혹시 영어 하면 뭐가 좋은 걸까? 아마 일단은 엄마가 우리 아들 달라졌다며 좋아하시겠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도 달라진 내 모습에 좀 놀랄 거고 영어 잘하면 나중에 어른 되었을 때 좋은 점도 많다던데. 자, 이러는 가운데 학생 마음속에선 햇빛에 반사되는 비누방울 같은 궁금함이 크고 투명하게 자라났습니다. 영어가 정말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언어 맞을까? 그래도 하지만 미국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을 건데 영어로 말 못하는 미국 애들 없잖아. 그렇다면 영어할 능력이 안 돼서 영어 못한 사람은 없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나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느새 학생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줄 힘의 원천, 그 역량, 그 잠재력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면 되는 의식, 그 긍정의 의식이 일깨워주는 힘이었습니다. 스토리 제2회 끝. 마이트의 기본 의미. 학생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충동에 더해서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면서 영어 공부가 정말로 할 만한 일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1번, 학생의 내부에서 무언가 되겠다 싶은 마음, 되겠다 싶은 그 의식이 들었던 것은 마음속 깊이 조동사 could에 해당하는 행동이 일어난 것이고요. You know, you could study English. 너 알잖아. 영어 공부하는 거 그거 되는 일 맞아. Really? 정말로? Could I study English?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 그거 될 수 있을까? 되는 일일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학생이 영어 공부의 잠재성에 눈을 뜨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조동사 might에 해당하는 행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Studying English might be useful for the future. 영어 공부하는 거는 미래를 위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잠재성은 있지. 3번,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학생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내부에 본유한 그 잠재력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I might be speaking English as an American does. 나 말이야, 미국 사람 하듯이 영어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잠재력이 있지. 바로 이 잠재력 또는 잠재성이 might의 기본 의미가 됩니다. 되는 일이라는 의식이 일깨워지면 그 다음에는 일을 되게 해주는 잠재력이 눈을 뜨는 일이 순리가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 2번째 기본 의미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의식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의식의 운동을 조동사 might가 묘사해 줍니다. 참고로 might란 단어 있죠. 옛날 고대 시대의 만화 영화 중에 마이티 마우스,
마이티 마우스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쥐인데 나름 우람한 근육질의 쥐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쥐는 배트맨 같은 망토를 등에 걸치고 요술봉을 손에 쥔 채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mighty는 might 하고 y가 합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might는 잠재력이고 y는 yield, 나온다, 산출한다. 그래서 mighty라고 하면 잠재 능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강력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티 마우스는 강력한 쥐가 되는 것이죠. 쥐가 뛰어봤자 쥐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튼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strong이라든지 powerful 등등 강력하다는 이 의미를 갖는 낱말들 많잖아요. 근데 하필 그런 거 말고 mighty라는 낱말을 쓴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긴 해도 쥐가 덩치는 작아도 그 잠재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 우습게 보지 말라 라는 의미도 이제 보니 없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의미 감각이 생기니까 어째서 영어민들이 일부러 그런 낱말을 가져다 사용하는지도 나름 납득이 됩니다. 다른 참고서들에 보면 might의 핵심 의미를 가능성, possibility라 설명하는 걸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재력이 있으면 가능성이 열려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잠재력과 가능성은 엄연히 다른 의미죠. 그리고 잠재력도 없는데 가능성이 열려올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가능성이 열리는 의미의 조동사는 따로 있습니다. may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may가 나올 차례가 되면 이제 might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